당신의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만났거나 전화를 받았거나 혹은 메시지 하나를 읽었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반대로 대화가 끝난 뒤에도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이유도 모른 채 피곤하고 쓸쓸해지는 감각을 경험하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릴 때는 동네 친구,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가족, 그 관계들이 쌓여서 내 삶의 배경이 되고 때로는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어느 순간 조용한 의문 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관계가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과학이, 심리학이, 그리고 오랜 세월을 통과한 철학이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는 삶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그 거리 두기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지혜인지 그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고 오래된 인연일수록 소중하며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친구는 재산이다. 의리를 지켜야 사람이다.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해야 한다. 이 가르침들은 분명 아름다운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립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며 삶의 의미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쌓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서운해도 참고, 힘들어도 함께하고, 상처받아도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겠지.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오래된 사이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들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혹은 새벽에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어떤 관계들이 사실은 나를 조금씩 아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이 채널을 처음 찾아오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함께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인간관계의 본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도 이 컨텐츠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정서 에너지의 감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현상을 연구해왔습니다. 젊을 때는 정서적 에너지가 넘칩니다. 상처받아도 금세 회복하고 갈등이 있어도 다시 관계를 복원하고 여러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고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쓰던 스마트폰 배터리가 수백 번의 충전을 거치면 용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서히 소진됩니다. 번아웃. 이 단어는 직장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번아웃은 찾아옵니다.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힘들고, 연락이 올 때 가슴이 무거워지고,
상대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는 상태. 그것이 인간관계 번아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 통했던 대화 주제들이 더 이상 공감이 되지 않고 예전에는 재미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치관이 달라진 관계는 공감 대신 설명이 필요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에게 처음부터 납득시켜야 하는 상황,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입을 닫게 되는 관계. 그것이 반복되면 그 관계는 연결이 아니라 고립의 또 다른 형태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비교와 경쟁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친구는 자식이 잘 됐다는데 옆집은 해외여행을 다닌다더라.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 이런 비교가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외부의 시선과 비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면역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지속적인 비교와 경쟁의 자극은 그 면역력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출발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독성 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그러나 실제로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매몰 비용의 오류, sunk cost fallacy라는 강력한 심리적 함정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란 이미 지불한 비용 때문에 앞으로도 손해를 보는 선택을 계속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손해보는 주식을 팔지 못하거나 이미 산 식품이 아깝다고 억지로 먹다가 탈이 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년 지기인데 어릴 때부터 함께였는데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미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과 희생이 아까워서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발표된 뉴욕 대학교 연구는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매우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 즉 연구자들이 해슬러라고 부르는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우리 몸에는 심각한 변화가 생깁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체내에 만성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생물학적 노화가 1.5%씩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력 나이로 환산하면 약 9개월. 독성 관계를 가진 사람 한 명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실제로 9개월씩 더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가족이라도 수십 년 된 오랜 친구라도 예외가 없다고.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매몰 비용의 오류에 더 깊이 빠져들기 쉬우며 그 결과 건강이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갉아먹힌다고. 특히 이 연구는 여성과 노년층이 독성 관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고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피해도 더 크게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낯선 세계의 입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지켜온 이 관계들을 정말 재검토해야 하는가? 그 문을 여는 것은 두렵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내 과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주변의 시선이 두렵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네.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됐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서도 우리는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인간 유형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5가지 유형을 하나씩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메마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당신의 오랜 지인 혹은 가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들은 화제를 돌립니다. 내 감정을 들어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부탁이 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 때, 뭔가를 얻고 싶을 때, 그 관계의 에너지는 언제나 일방향입니다. 당신에서 그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뭘 그러고 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와 유사한 과정으로 봅니다. 타인이 지속적으로 내 감정 반응을 틀렸다고 교정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나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깎아내리고 필요할 때만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할 유형입니다. 두 번째, 늘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매우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 탓을 합니다. 정치 탓, 경제 탓,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항상 문제는 자기밖에 있고 자신은 피해자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성은 전염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로 진화하면서 집단의 정서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부정성이 내 안에 스며듭니다.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만성화되면 삶의 에너지와 의욕 자체가 바닥을 칩니다. 험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낱말을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험담은 습관입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를 헐뜯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헐뜯습니다. 그 관계 속에 진정한 신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은 내 에너지와 희망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무례하고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무례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약속을 습관적으로 어기고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농담을 하고 농담도 못 알아들어? 라며 오히려 나를 몰아붙이는 사람, 내 말을 끊거나 무시하고 내 의견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행동들이 축적되면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원래 좀 직선적인 성격이야 라며 넘깁니다. 그런데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정말 우습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외부로부터 반복적으로 받은 부정적 메시지가 내면화되어 결국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노년기의 정신 건강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존감이 견고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 작은 좌절에도 깊이 무너집니다. 나이 들수록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관계만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장을 방해하고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은 내면의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습관을 고치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답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시작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꽂히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이 말들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순수한 걱정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불안입니다. 내가 변하면 나와 맺어온 관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다는 불안. 내 성장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내 사생활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고 내 결정에 끼어들고 내가 이건 내 문제야 라고 말해도 내가 다 잘 알아서 해줄게 라며 통제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다정함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작게 만드는 우리가 됩니다.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의 선택을 빼앗는 관계.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다섯 번째, 일방적이고 배려 없는 사람입니다. 대화는 언제나 그 사람이 중심입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자식 이야기, 자기 고민. 내가 말을 꺼내면 금방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내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느낌. 내가 존재하는 게 맞나 싶은 느낌. 이것이 반복되면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내가 부탁했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합니다. 그런데도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연락이 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소진됩니다. 아무리 쏟아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수혈입니다. 이 5가지 유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 특히 나이가 들어 정서 에너지가 줄어든 나에게 이런 관계들은 실질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고독한 삶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정직하고 더 본질적인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이 들면서 친구와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사회적 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적 고립이라 부르며 그것을 심리적 성숙의 징표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자아입니다. 법정 스님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진짜 나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관계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혼자 있을 때 욕심이 줄고 삶이 단순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 욕심들이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삶이 더 깊어집니다. 셋째로,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기준을 잃기 쉽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기준을 다시 세우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넷째로, 결국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도,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솔직한 직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무게중심을 타인에서 내 안으로 옮기라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한 우리는 고통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중심을 두면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든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생깁니다. 이 모든 통찰을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차갑게 구느냐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통된 지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거리 두기는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서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죄책감,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심,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느끼는 연민, 오랜 기억들이 올라오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다시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단지 우리가 오랫동안 그 관계에 투자해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미 지불한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슬러 한 명이 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달력 나이 기준 9개월씩 더 늙어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건강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방치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진심으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대가를 치르는 과정은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있고 꽃이 피기 전에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오랫동안 채워져 있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벼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봤을 때 특정 연락처의 이름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 하루가, 내 에너지가 온전히 내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그 가벼움을 맛보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진짜 관계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이런 관계들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명이어도 두 명이어도 충분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숫자가 아닌 질로 측정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충전이 됩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진짜 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었던 내 안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귀환입니다. 화려한 귀환이 아닙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귀환입니다.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혹은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 없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 이 여정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이 관계가 나를 살게 하는 관계인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오래된 관계에서도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건강한 관계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무게중심이 타인에서 내 안으로 이동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덜 무섭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더 담담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나이 들매 아름다움은 이런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잃는 길이라는 것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살게 하고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를 구별하는 것. 그 구별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더 적은 관계로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고. 이 말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되 내가 먼저 나를 지킬 때 그 관계가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보살피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는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 뵀다는 이유만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앞으로도 계속 소진되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을 자신에게 정직하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건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증명했듯 독성광기 한 명이 당신의 생물학적 노화를 9개월씩 앞당깁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자기사랑이며 동시에 진짜 관계를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관계만 곁에 두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삶, 더 가벼워지는 관계, 더 깊어지는 나 자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당신이 조금 더 나 자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 인간관계의 본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